서 있거나 걸을 때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기관 발. 발은 모든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로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 발바닥 근육이나 족저근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을 족저근막염이라 부른다. 발 밑에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발의 그 형태를 유지하는 아주 탄탄한 이제 근막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염증이 오면은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을 처음에 딱 디디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한 걸 느끼고요. 딛고 걷기 시작하면은 증상이 좀 호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26개의 뼈를 가진 발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. 특히 충격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오래 걷거나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또 과체중에 부하가 실렸을 경우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우리의 발바닥을 괴롭히는 통증,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. 우리의 발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. 전체 인구의 약 10%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쯤은 발바닥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 가운데 15%가량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. 발이 어디가 불편하신 거죠? 양볼하고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. 언제부터 불편하신 거죠?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발이 어떨 때 제일 아프세요? 걸을 때 아프세요? 아니면 그냥 쉬거나 할 때도 같이 아프세요? 걸을 때도 아프고요. 좀 많이 쉬었다가 첫 발을 내딛을 때는 발바닥이 아파요. 혹시 당뇨나 고혈압, 다른 만성질환 갖고 계신 거 있나요?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고요. 갑상선 저하성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쉬었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,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 뒤꿈치에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이 특징이다. 또 발 뒤꿈치 안쪽 또는 바깥쪽을 누르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. 환자분은 족저근막염 증상은 있지만 발에 무지외반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무지외반증, 즉 발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족저근막염입니다. 따라서 족저근막염만 치료해서는 증상 개선을 이루기 좀 힘들고요. 따라서 발에 적절한 신발 착용, 그러니까 적절한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도 찾아서 교정을 해줘야 되고 족저근막염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.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은 오래 걷거나 장거리 마라톤과 조깅 등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. 또 슬리퍼 등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에도 근막에 과도한 체중 부하가 전해지면서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. 족저근막염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. 어디가 불편해서 그러셨죠? 제가 달리기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이쪽 다리 뒤꿈치 쪽 이쪽 부위가 조금 아파가지고 좀 왔거든요. 허리가 뻣뻣하다든가 아니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있었나요? 아니요, 그런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뒤꿈치 통증이 많이 달리면 더 아파지나요? 아니면 좀 쉬면 좀 좋아지나요? 달리고 나서 아팠다가 좀 쉬면은 괜찮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아팠어요. 족저근막염은 발의 구조적인 원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전신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발생하기 쉽다. 이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족저근막염인데 족저근막염이 올 때 항상 아킬레스 건의 단축이 동반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킬레스 건의 신전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따라서 이분도 운동할 때 적절한 신발, 운동화 착용과 함께 조금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효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족저근막염의 80% 이상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.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,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만약 염증이 만성화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한다. 족저근막염은 그 자체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전신 불균형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. 족저근막염은 대부분
신발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 습관에서 좀 규칙을 좀 지키면은 자연히 회복이 잘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이제 문제는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족저근막염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족저근막염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발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다리 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절의 변형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좀 따라오는 증상일 수도 있어서 다른 발질환과 동반시에는 호전이 잘 안 돼서 보행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. 따라서 원인을 감별해서 적절한 해당되는 질환을 치료를 해야지 족저근막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 유지와 발바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. 특히 오래 걷고 난 후에는 공등을 이용해 족저근막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손을 이용해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. 제2의 심장 발, 우리 몸의 뿌리이자 주춧돌인 발 건강 관리에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.